우리 정은 씨가 이야기했던 687페이지 먼저 갑시다. 컴퓨터상 1184.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박희석 씨의 사원 등록 중 부양가족 명세를 반영하고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중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나머진 특이사항이 없고, 자, 박희석 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으며 장남은 고등학생인 일용 근로자로서 일당 8만원씩 60일간 소득이 있다. 문제 없고 전부 다 분리과세고, 부친과 모친의 경우 주거 형평상 2020년 10월 5일날 이사했으며,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부친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원 있다. 부친은 양도소득 금액 때문에 올해는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겠네요. 나이는 문제 없으셨는데, 그 외 나머지는 뭐 나이에 문제 없으니까 전부 다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부터 쓸게요. 자, 사원 등록으로 가서, 자, 박기석 씨고, 부양가족에 본인의 특이사항은 없고, 자, 아버지 박일호, 자, 아버지는 소득금액 때문에 올해 안 되시고, 어머니는 신현진, 어머니 되시고, 배우자 배현정, 다음 자녀 박서진, 자녀 박서희,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부양가족 등록하는 거는 아버지만 불허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죠. 그죠? 자, 다음 이제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자, 소득금액은 아버지만 문제 있었어요. 그럼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 손해보험, 장남의 생명보험, 이건 문제가 없죠. 자, 의료비는 뭐 소득금에 상관없으니까 아버지는 경로자고 65세고, 장남 맹장수술 그 밖에 공제 대상 될 거고, 배우자 성형수술인데 치료 목적이니까 뭐 배우자도 되겠죠. 치료 목적이라서. 자, 배우자 대학원 수업료는 대학원이라서 안 되고, 장남 고등학교 수업료는 220인데 교복 구입비가 60만원 포함되어 있으면 50만원이니까 10만원 빼서 210만원만 될 거고, 장녀 중학교 수업료는 체험학습비 15만원, 뭐 초중고 체험학습비죠. 30만원까지니까 문제 없어요. 180만원 그대로 쓸 거고, 자, 신용카드의 본인 사용분은 전통시장하고 뭐 대중교통, 도서공연, 근데 총 금액이 7,200만원이다라고 적혀있죠. 7천만원까지가 도서공연에 빠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신용카드에 가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7천만 원 이하면 도서공연 쪽에 가서 30% 받을 건데, 신용카드 사용분 중에 7천만 원 넘기 때문에 그냥 신용카드 일반 15% 대상이 써줘야 돼요. 자, 기부금은 뭐 어머니하고 본인이니까 상관없이, 본인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어머니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자, 우리 직원이 박기석 씨고, 자, 첫 번째 보험료, 보장성 보험 일반에 210만원 써주고, 두 개 다 되니까, 의료비에서 부친 아버지는 경로자라서 65세에 200만원, 장남하고 배우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410만원 써주고, 다음 교육비에서는 장남 고등학생이죠. 초중고 가서 장남 거 210만원, 장녀 중학생 거 180만원 쓰고, 다음 신용카드로 가서 신용카드에 전통시장에 300만원, 대중교통 120만원, 그리고 도서공연은 7천만원 넘어서 그냥 일반 신용카드에 90만원 써주고, 그리고 이제 기부금에서 본인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에서 200만원,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에 150만원 이렇게 써주면, 자, 이번 것도 끝났어요. 그죠? 자, 다음 이제 우리 K랩으로 연말정산 마지막 문제 724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187,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이미란 씨의 사원 등록 중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중 소득 명세와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주민등록번호 올바르고 뭐 전부 다 부양가족 다 쓰라는 거네요. 자, 가족 정보인데 뭐 나이에는 뭐 다들 또 문제가 없어요. 본인은 여성 근로자네요. 성별 여. 근데 배우자 있으니까 우리 종합소득금액만 신경 써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미란 씨는 소득금액 안 알려주고 분양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안 될 거고, 배우자는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원이니까 되고 500만원. 장남 최연주는 어린이 프로그램 출연료로 기타 소득이 800만원 있대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320만원이죠. 기타 소득 금액이 320만원이니까 우리 장남 최연주는 기본공제 대상은 안 되겠네요. 이것 때문에. 자, 나머지 동거가족은 소득이 없고, 모친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부터 또 할게요. 자, 사원 등록으로 가서 임의란에 부양가족
명세 클릭해서 본인은 부녀자고 문제 대상 아니라 그랬으니까 본인 그 외에 해당 사항은 없어요. 자, 다음 배우자가 아니고 처음에 아버지 이관수. 아버지는 기본문제 대상이 되시고 어머니 허복순. 어머니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라 하셨으니까 되고 배우자 최영민. 자, 배우자고 자녀 최연준. 자, 최연준은 우리 방 기타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고, 다음 최지영은 올해 태어났으니까 둘째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이번에 푼 문제들에서는 뭐 세대주가 아니다, 아니면 세대원이다 이런 식으로 안 나왔으니까 신경 안 썼는데, 혹시 세대주, 세대원 표현 있으면 여기에서 체크를 꼭 해주세요. 지금 이 위치에서. 자, 이제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총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0년 기속분 이미란 씨에 대한 소득 처분 상여 금액이 300만 원이 발생했다. 자, 지금 소득 처분분 상여라고 말하는 건 회사에 필요한 것, 회사하고 관계가 되어서 300만 원치의 이득을 이미란 씨가 가져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인세법상에 처분한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그 소득명세 탭을 써라고 적어둔 거네요. 전근무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가셔서 이미란 씨의 소득명세를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소득 처분을 받은 거를 우리는 여기 있네, 과세대상 추가의 인정상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소득세 할 때에 우리 인정배당 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었죠. 인정상여.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이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뜰 거고, 여기에서 우리 인정상여 추가분에다가 300만 원을 써주시면 돼요. 인정상여 추가분에다가 300만 원을 쓰고 확인하시면 이 300만 원이 추가돼서 6,800으로 같이 들어왔죠. 근로소득이라 소득 처분하면 이제 소득세 계산할 때 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법인이 제가 가져갔어요. 뭐 그렇게 처리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입력탭에 오면 반영된 금액이 들어와 있고, 자, 3번에 이제 홈택스 자료인데, 자, 소득금액에 문제 있는 건 최연준이었어요. 그럼 본인하고 장녀의 생명보험 상해보험은 문제없고, 본인 맹장수술 상관없고, 우리 부친의 우리 상해보험도 상관없고. 자, 근데 이 문제 했을 때에 문제에서 지금 장녀죠. 장녀. 자, 장녀가 누구로 보이나요? 최지영이죠. 그죠? 딸이 한 명밖에 없잖아. 그래서 된다라고 쓰는데 문제된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얘를 장남이라 생각하면서 장녀라고 썼나봐.
장남이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답 낼 때 안 된다고 적었어요. 이거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장녀는 얘잖아. 그래서 들어간 것도 맞다라고 해서 두 개가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다른 문제에서 둘이 있는데 하나 다 장남 장녀라고 썼잖아. 그럼 얘도 뭐 오래 태어났지만 장녀지. 그래서 된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본인 맹장 수술비 부친의 보청기 되죠. 부친 연세가 49년생이니까 71세세요. 그래서 경로자 될 거고. 자, 그리고 장남 진료비는 그냥 일반이고, 배우자 성형수술 미용 목적은 안 되는 거고, 자, 부친의 노인대학 직계 전속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배우자의 대학교는 뭐 소득 금액에 문제 없으니까 되고, 자, 그리고 본인의 종친의 기부금, 뭐 종친의 이런 것은 공익성이 없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리고 배우자 종교단체 기부금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끝이네요. 자, 그러면 자,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로 먼저 보장성 보험 일반에 114만원이고, 의료비에서 본인 맹장 수술비 150만원 하고, 65세 넘은 아버지 거 300만원까지 해서 450만원이 여기에 들어오고, 다음 장남 진료비는 그 밖에 공제 대상에 90만원 쓰시면 되고, 다음 교육비에 가서 배우자의 대학교 등록금 400만원 하고, 그리고 기부금 가서 우리 배우자의 종교단체 기부금 120만원 하고, 이렇게 하면, 자, 우리 기본적으로 책에 들어있는 기출문제의 연말정산 문제를 뭐 쭉 전부 다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컴퓨터 회사는 9103번으로 가시고, 9103번 교재는 407페이지로 가시고, 자, 들어오셨죠? 자, 그럼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인수 영수증 하는 거예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주명신 연습장 한 건 다 썼나봐. 자, 맞아. 우리 그 세무일급 과정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미래에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수업 같은 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죠. 혹은 이제 부업으로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된다고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본인 또 일을 찾으면서, 이건 바로 저처럼 수업하는 건 노동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경력이 인정되도록 만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이야기하시면, 제가 아는 거 안에서는 전부 다 알려드려요. 저는 모든 거에 비밀이라는 건 안 가진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편하게 살려고. 그래서 안 물어봐서 말을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물어보면 다 말해줘요. 자, 그럼 우리 사업소득 원천인수 볼게요. 당사는 한국한의원에
백광현 한의사를 초빙하여 사원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시오. 자, 우리 사업소득자는 우리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가 있고 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자가 있죠. 어떻게든 사업소득자한테는 3%의 원천징수는 할 거예요. 그런데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있어요. 그럼 꼭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되고, 저처럼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거는 주민등록번호만 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사업소득자에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려면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근로소득자처럼 사람을 먼저 등록해야 돼요. 사람을. 그래서 사업소득자 등록이라고 있죠. 아래에 사업소득자 등록. 자, 여기에서 이건 사업소득자 등록만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F2번 F2 클릭해서 들어가고, 자, 코드 번호는 1001번으로 하래요. 1001번. 성명은 백광현.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나머지 종합소득 원천징수의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소득 구분. 이것만 잡으면 끝나요. 그럼 지금 소득 구분은 이 사람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병의원이라고 있죠. 제일 위에 보이지만, 그러면 병의원이다라고 선택하시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장이 있으니까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는 한국한의원. 자, 그리고 소득자의 주소를 줬네요. 드란로 32길 101. 그 외에는 뭐 특이한 사항이 없죠. 자,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자는 당연히 연말정산이 안 되니까 여기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소득자가 보험 설계라면 연말정산 쪽에 커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험 설계나 방문 판매원 형태는 연말정산을 여라고 체크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입력하는 거 어려우셨나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더 쉽다 한 거예요. 자, 이게 끝났어요. 그럼 창 닫고, 이제 사람 등록했으면 그 아래에 사업소득 자료 입력이라고 있죠. 사업소득 자료 입력 클릭하고, 자, 이 돈 지급을 5월 20일 날 했네요. 그러면 5월 20일 날 부서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F2번 눌러서 방금 우리 사람 등록해야 F2번 누르면 이 사람이 뜨는 거예요. 그럼 백광현 선택하고, 자, 귀속은 2020년 5월이고 그리고 날짜는 20일이고 120만원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만 등록해서 소득 구분만 잘하면 끝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사업소득자를 등록하면 5월 귀속분을 5월에 줬으니까 지금 아래에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정말 원천징수 영수증인 거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클릭하고 5월부터 5월, 5월부터 5월 하면, 자, 이제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서 얘네들 이제 계속 구경하면서 갈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득자의 매월 징수하는 거 있죠.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죠. 앞에. 그래서 그 말고 여기에 한 명에 대해서 우리 3% 국세니까 지방소득세 빼고 3%만
여기 들어왔다고 이 위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소득자 건은. 자,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문제 나오는 거 볼게요. 자, 644페이지로 가서 그래서는 1180 자, 2번 문제예요. 자,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소득 관련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할 것. 자, 그럼 이번에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입력을 하라고 한 거예요. 뭐 이풀이고 500만원이고 제품 판매 관련 알선 수수료네요. 자, 소득 귀속일자와 영수일자는 동일하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소득 구분은 기타 모집 수당으로 입력하고, 그리고 뭐 내국인이고 그 외 특별한 거 없네요. 인적 영역 사업자라는 건 사업자 등록번호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사업소득자 등록으로 가서 먼저 101번 이풀이 소득구분 F2번 눌러서 기타 모집수당 내국인이고 그리고 더 이상 뭐 이풀이 씨에 대해서 뭐 정보가 없죠. 그러면 사업소득자 등록은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럼 이제 사업소득 자료 입력으로 가서 7월 5일날 이프리 씨를 부르고 귀속하고 우리 영수일하고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2020년 7월이고 7월 5일날 5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얘네들도 간단하다는 걸 생각하는지 그래서 2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자,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이유 느낌 오시죠? 자, 또 풀어볼게요. 715페이지 회사는 1186 715페이지 1186번.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할 것. 자, 우리 이인수 씨고 주민등록번호고 이번엔 자문수당이네요. 그리고 9월 기속분인데 지급은 10월 20일 날 했죠. 우리 귀속 이거는 또 체크해야 되겠네요. 이따가 쓸 때. 그럼
소득 지급이라고 영수일은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영수하기 때문에 뭐 동일한 거고, 자문고문하고 내국인이고 뭐 사업자 등록번호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사업소득자 등록에 가서 코드 번호는 1번 하라고 했고, 이인수 자문 고문 내국인이고, 자,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그럼 이제 여기는 정보 입력 끝났죠? 자, 그럼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은 2020년 10월 20일이고 F2번 눌러서 이인수씨, 우리 귀속은 2020년 9월이고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급은 1000만원이고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자, 다음 하나 더 726페이지 1187 자, 이번에 사업소득자 2명이 있네요. 자, 사업소득자 인적사항 등록하고 자료 입력하고, 자, 두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 판매 알선 수수료고 소득 구분은 기타 모집 수당으로 하고 내국인이다. 귀속일자하고 지급일은 동일하대요. 다 4월 달이란 이야기죠. 이거 엄청 간단하죠. 2명만 쓴다라는 것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사업소득자 등록에 가서 먼저 101번 권노아 소득구분은 기타 모집수당, 자, 그리고 권노라가 아니고 권노아, 다음 102번 윤지현 기타 모집수당, 자, 이렇게 2명 입력해 놓고, 자, 이제 창 닫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은 2020년 4월 22일이고 첫 번째 권노아 씨 뭐 똑같은 귀속이라 했으니까 2020년 4월 지급액 1200만 원. 다음 윤지연 씨 불러와서 2020년 4월 700만 원이다. 이렇게 두 사람 거 각각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적혀 있는 얘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이 2명이다. 총 1900만 원이다. 57만 원 원천징수했다. 지금 이 금액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지금 다 4월달 기속이니까 이렇게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사업소득자 등록하는 문제 받고, 자, 다음 우리 409페이지로 다시 앞으로 갈게요. 409페이지.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다시 9103번으로 가고, 이번엔 기타소득 원천징수예요. 5월 31일에 회사가 지급한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자 등록 및 자료 입력하시오. 기타소득 일반과세 대상이다. 자, 이 경우 씨는 우리 간영료 등이라는 직업 명목 되겠네요. 그리고 최종피는 사례금.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없겠죠. 우리 강연료는 60% 경비가 될 거고, 이 60% 경비라는 건 60%만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경비가 60% 이하면 입증이 안 되니까 60% 해주는 거고, 실제 지출 경비가 더 많으면 그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0%보다 작으면 60% 받으면 되고, 많으면 더 입증하면 실제 필요경비로 입증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원고료도 추정경비 대상이죠. 자, 지금 제가 말한 거지, 소득 구분에서 얘만 잡으면 또 컴퓨터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명은 거주자고 회사 고용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기타 소득 한 거고, 귀속도 5월이고 다 지급 영수일자 동일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가서 기타 소득 관리에 또 사람 등록하고 우리 지급 자료 입력하고 순서대로 가요.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자, 이건 제가 필요경비가 80%가 70% 되고 70%가 60% 됐다고 이야기했던 거, 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린 지금 올해는 다 60%니까. 그럼 첫 번째 1002번, 이 경우 거주자고 소득 구분에서 F2번 눌러서 강연이라고 치시면 강연료 등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자, 소득자 구분에서 F2번 눌러서 111번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0번 실명이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다.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까지. 자, 그리고 이 사람 주소도 좋네요. 그러면 개인의 소득자 주소 경위대로 1. 자, 그러면 이경우 씨는 소득자 등록을 했고, 자, 최종 필시. 자, 얘는 사례금이라고 쳐도 코드를 만들어줬고, 필요경비가 없어서 60번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해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필요경비 없어요. 자, 이 사람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아이고, 실명이고, 자, 이렇게 쓰면 되고, 다음 권영이 원고료 등. 자, 이렇게 쓰면 이제 3명 다 입력이 되었죠.
우리 근로소득 외에 나머지 타소득은 사실 소득 구분 문제라고 이야기도 해요. 소득 구분을 만 선택지 안 하면 뒤쪽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자, 그럼 3명 다 입력되셨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가서 자, 전부 다 지급을 5월 31일 날 했고, 자, 첫 번째 F2번 눌러서 이경우 씨 5월 달 기속이고 지급한 게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추정 필요 경비 60% 인정하는 우리 소득 구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비율 60%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금액보다 실제 필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입증된다면 그 금액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비가 200만 원 들어갔대. 그러면 여기를 200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만약 200만 원이다라고 문제에서 나온다면 그럼 60%보다 더 크죠? 그럼 바꿔주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그대로 60%를 적용을 받을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최종 필시 지급한 거는 100만 원. 이 사람은 필요 경비가 없어서 그냥 100만 원에 바로 20%를 맞는 거예요. 100만 원에. 그리고 권영희 씨도 60% 대상이죠. 3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비과세 쓰는 칸이 있나요? 비과세 쓰는 칸 있나요? 없죠? 비과세 쓰는 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금 기타 소득자 하는데 우리 퇴직 후 지급받은 우리 직무 발명 보상금이 비과세가 500만 원이죠. 퇴직 후, 중요한 게 제가 후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수령액이 800만 원이면 지급액을 300만 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 근로소득자는 비과세로 해가지고 근로소득 세율 6%든 15%든 부과 안 되도록 컴퓨터가 해주는데 얘는 800 쓰면 전부 다 20%를 우리 맞춰서 해버릴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필요 경비는 없거든. 그럼 다 20%면 너무 부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빼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우리 쓸 때에 지급 총액에는 500만 원 빼고 쓰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게 나오면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우리 기타 소득자 기출문제 풀게요. 쉬었다 합시다.